참석을 하면서 야, 필리핀 선교사회가 뭐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데 정말 엄청 다른 선교사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앞장서 가고 있구나.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임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필리핀 선교 비전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까지 계속 얘기한 것들이 다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기영 목사님이 40주년에 필리핀 선교사의 전임 회장님이셨습니다. 전임. 그런데 참석을 안 하셨어요. 참석을 안 하셨는데 메일을 전 회원들에게 보내서 이런 여러 가지 필리핀 문제를 꺼내면서 나 그래서 참석 안 합니다.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한기영 목사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필리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 필리핀 선교 비전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거기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면 정말 멋있는 그런 발표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뭐 대답하실 말씀이 많겠죠.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말고 선교 동원 이런 발표를 하시면서 필리핀을 얘기하시려고 하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더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필리핀 선교 비전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필리핀을 얘기하려면 그거 감리교 선교사라서 그거 모르고 있으면 엄청 뒤떨어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선교 동원과의 관계가 되는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 개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필리핀 선교 비전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필리핀 선교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베이직에 깔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필리핀을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 필리핀 선교사의 회장의 입장 또는 참석하신 다른 임원들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뭔가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협력 사업 같은 데에 잘 협력을 해주셔야 선교 동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나머지는 나중에 대답은 안 하고. 잠깐만, 대답을 안 하셨네. 네, 대답을 해주세요. 네, 제가 우리 자꾸 이제 부장님께서 지난번 발표도 또 저를 겨냥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후원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7명이 왔어요. 근데 저 후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요새 저도 솔직히 말하면 서바이벌이에요. 필리핀에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그래서 후원자 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필리핀 뭐 비전 선언문인데 꼭 읽어보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지금 고광태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고광태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는 분도 있고 당신이 그분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잘생겼네. 사람이 만나보면은 그분이 왜 그랬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뭐 회장님이 우리 이문수 회장님이 한교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에는 잘 좀 갈 수 있는 방향을, 선배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없었고, 그 부분이 이제 단절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필리핀 선교가 어제 이면진 목사님이 얘기 중에 저는 참 기가 막히는 것이, 누가 제일 그 선교지의 선배가 돼가지고 선배 역할을 하지 않는 건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배 되시는 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도대체 선배라고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2006년도에 이제 판도라의 상자 해가지고 한번 터뜨려놓고 그 뒤에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뭐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면은 계란으로 발치기가 되겠느냐 했는데 그러니까 고강티가 하니까 무슨 바위도 깨지더라 이런 거. 제가 또 김용주 부장님도 참 죄송하지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제가 본부에 가가지고 한겨울에 피켓 들고 앉아가지고 결지라를 다 해봤는데 저는 그래요. 왜 우리에게 그런 단절성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사적인 문제들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터뜨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상황에서 변화가 온 겁니다. 선배들이 잘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헤게모니들, 학연적인 헤게모니가 됐던 지금 손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 의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선교 동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또 이렇게 그런 부분 얘기하니까 필리핀과 연관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임원들은 그런 것 없이 일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우리 학연 떠나서도 열심히 했는데 과거의 문제를 이제 부각시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돌아보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 있는 거는 내가 김용주 부장님 여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해결된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떤 교단에서 진상조사 열고 다 했어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그냥 가만히 무마되어 있는 거지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손질을 좀 하시고 이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성격 지금 다 같이 관계된 그런 얘기. 어차피 이거 이런 일이 나왔으니까 저는 가능하나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조직 발표 같은 걸 안 하고 이제 그러는데 대개 이런 대회에 가서 보면 발표하시는 분이 나라 자기 지역 대표로 오는데 지역 대표로 오면은 지역에 있는 성격 같이 의논이 돼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오해할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대만에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고광태 목사님 또 목사님 하는 얘기 또 우리 이물진 목사님 얘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만약에 우리 지금 한기혁 목사님 오셨을 때 이런 부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필리핀 회장님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그러면 좀 비전 발표했던 그런 내용 가지고 첨가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대개 보면 선배들이 자기 일을 많이 터뜨리는데 후배 입장에서 대원 그 얘기해 주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사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성숙되고 계속 쭉 가기 위해서는 나라 대표로 와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전체 입장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기 생각과는 내가 이런 일보다도 아까 우리 손 목사님 얘기도 참 내용이 참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후배가 오해할 것도 없고 후배가 선부욕할 것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잠깐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사회자가 허락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연장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이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끝이 안 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조금 연관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의사 진행 발언이기도 하고 죠. 동원에 대한 건전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거를 좀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력 개발회로 이렇게 모여서 이 발제를 준비하고 논천하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리교 선교의 미래의 청산이 될 수도 있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제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괜히 옆으로 빗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핵심을 얻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교 동원의 미래와 또 발제와 논천을 보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그 여기 의미에 충실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발제해 주시고 또 발제는 너무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가지고 자세히 못한 그런 아쉬움은 굉장히 큽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주시는 아주 응답의 내용으로서는 가장 저는 만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번에 회의의 이 지력 개발 회의의 목적이 바로 저는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것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뭐 전략을 세웁시다. 이건 전략 회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하도록 전략을 세웁시다.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뭐 발제를 했으면 그 응답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시해 주는 거고 또 우리가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제시해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건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모든 과정이 없고요. 그냥 그 주제와는 빗나가는 엇나가는 그런 얘기들만 서로 많이 오가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이 응답에 대해서는 너무 저는 좀 만족하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물절 목사님 하셨던 것이 이 주제에 맞는 얘기니까라는 말씀 제가 감히 그냥 드렸던 것도 좀 그쪽 초점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감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쓴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필리핀 선교를 얘기한다고 보면 필리핀 현재의 그 상황들을 가지고서 근거해서 합의된 그런 거라면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발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여기까지 하고 동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목사님, 예. 저는 뭐 성사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에서 좀 여쭤보면 5천 명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그 KWMA 사역을 해서 한정 목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해봤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분 혼자 잘나갔거든요. 혼자 떠들고 세미나고 전혀서 다 떠들거든요. 뭐 저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가서 짜증나가지고 돌아왔는데 걔네가 10만 명 했으니까 우리도 5천 명 해야 된다. 저는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되고요. 왜 5천 명이 필요한지 감리교 선교사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잠깐 적어본 게 각 나라별로 우리 나라의 사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역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요청이 되어져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세워지면 사실은 지원할 사람 되게 많거든요. 평신도 그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요즘에 한국에 붐이 있는 게 뭐냐면 저기 사역 기구 재능 기구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그런 쪽에 마음이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만 이렇게 나열해 주시고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알려주면 한국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준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선교사들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각 나라별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런 플랜을 갖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함께 이런 걸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들이 좀 나오면 거기에 관한 인원은 충분히 한국에서 동원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5천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 나라별로 어떤 사역들을 좀 구체적으로 뭐 묶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정말 그 나라에서 어떤 사역들이 필요한지 이런 구체적인 걸 보고 알려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답변을 좀 간단히 그 말씀과 동의하면서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하나가 그 아시아 지역의 파워라는 팀들이 있습니다. 대학 연합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느 학교에 어떤 교수가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공고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가서 2년에 한 번씩 지금 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엄청난데 저희가 지금 몽골에 들어오는 선교사 수보다 그쪽을 통해서 교수들이 들어오시는 수가 훨씬 더 한 지금 1년에 들어오시는 교수 명단 보면 한 10명,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이 다시 또 한 10개 정도 되는 대학입니다. 연변 과기대, MIU 해갖고 캄보디아도 지금 3개 대학인가요? 거기 같이 연합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교수 요원들을 저희가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원 기대 안 했었는데 지원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이제는 아까 같은 나눔, 지식의 나눔 그 운동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들 안에서 좋은 발제가 돼갖고 한번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아마 이문재 목사님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뭐 제가 뭐 따지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뭐랄까요 무슨 결의사항으로 제가 거기 가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저도 그쪽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뭐랄까 전체 교단에서 만드는 역사의 한 부분을 그쪽 맡고 있고 여러 교단의 얘기를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핵심은 개인의 왕국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선교지 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니까 반발감이 많다. 지금 시대가 21세기로 가는 시절에 우리가 뭐 교회를 몇 개 접고 또 뭐 목회자 어떻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쪽에 원주민들 들어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립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동원을 하고 선교 저는 뭐 5,000명이 됐건 10명이고 그 사실 그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고 물론 KWMA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좀 내실 있는 거 뭐냐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내려놓고 나누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 섬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바꾸자. 그런 부분에서는 할 일이 많다.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 되나요? 네, 시간 되면 우리 송 목사님께서 시간이 먼저 아까 우리 현재 감리교 동원 현황을 좀 듣고 싶은데요. 매년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네.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예, 그 저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리교가 우리 감리교. 우리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 서울연에 감리교회는 해마다 보면은 그 어플라이하고 나가는 수의 그 차이가 그렇게 현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준 들어오기 전까지의 인원수를 보면은 보통 평균 1년에 100에서 한 110명 정도, 그 정도에서 그 어간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가는 숫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숫자가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듣는 분. 그런데 그 중에서 평신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교역자 신분으로 뭐 정의원급 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또 서류 파송 예정자 진급 중에 있는 분들은 거의 100% 다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나간다는 거는 당 해년도에 안 나가더라도 한 뭐 3년 이내에 나가는 숫자들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숫자 그러니까 어플라이 하는 분들 중에서 한 90%, 95% 정도는 그 현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뭐 그 숫자가 해마다 한 90에서 95명 정도 그 정도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MS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통합적으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트레이닝 시키고 그다음에 인중 과정 거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합숙 훈련을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데 합숙 훈련이 당대에 안 돼 가지고 다음 기술 몰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숫자가 굉장히 좀 다운되면서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저희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7개 선교 훈련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숫자가 거의 뭐 안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5,000명이라는 말씀이 여기도 나왔는데 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 본부에서 나간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죠. 본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2030년이라고 한다면은 2020년인가요? 2020년이 되면은 100주년 하여튼 기념이 될 수 있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3,000에서 한 3,5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동원이라는 것이 단기 선교사까지도 포함을 시킨다고 보는 거거든요. 요즘 시대는 교역자 그러니까 그 뭐 지역화 시대에서는 글로벌이 오기 이전에 까지는 19세기, 20세기 그 말까지는 보면은 교역자 중심의 선교를 많이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는 누구든지 선교에 동참해야 되고 리더도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자비랑 선교사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젊은이들 각 교회에서 소원 동원 선교 동원 차원에서 이제 단기 선교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단기 선교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본다면은 그거를 꼭 우리는 선교사 그 텀이 1차 텀이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 선교 그러면은 2년 텀으로 얼마든지 1년 안에 갔다 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기라는 시점은 사실은 그 공식적으로 보면 3년 미만에 갔다 오는 걸 단기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 동원이라는 거는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에도 뭐 그 해외에서 있는 그 뭐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디아스포라들을 동원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필요한 건데 5,000명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창구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리크루트되고 사역을 현장화시켜서 이제 누구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능 기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그다음에 은퇴하시는 분들 요즘 은퇴 뭐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서 실버 선교라는 차원에서도 창구가 열려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 생각하고 뭐 현재 현황은 그런 선에서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왜 5,000명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선교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5,000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5,000명을 한국교회가 이렇게 같이 사역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선교사회가 해주셔야 될 일들이 아니신가. 그 생각을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던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까? 저 손 들었어요. 잠깐 할게요. 제가 한국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고여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분출하지 않으면 이제 쇠퇴할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거의 모태신앙인데다가 오래 믿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나누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저는 이 동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압록강 유역을 하면서 중국 한족하고 조선족 교회하고 북한 사역을 아우르는 사역을 하고 있다가 북한이 요새 막히는 바람에 넘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족에 치중해서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조선족 마을마다 다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도자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연명하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조사는 안 해봤으면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우리 그 정말 단기로 우리 장기로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서 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거기 가서 좀 가서 봉사 한 달이라도 하라. 그래서 1:1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요. 또 의료 봉사도 하고 싶어서 몸살 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들어주고요. 우리의 역할은 동원도 동원이지만 우리가 터전을 만들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 선교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동원해서 거기 가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필드를 개척해주는 것, 그 역할하고 파송시켜주는 그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동원이라면 동원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기 그 동원 그 저기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이제 좀 관심이 있는 게 그 MK 사역을 저기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개인적인 그 부분도 사실 좀 애매한 그런 아까 보아단체라고도 했지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지 이제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MK로서는 거의 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하신 인준받고 이렇게 파송받는 그 단계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탤런트와 이제 기프트를 살려가지고 간접적인 그렇게 간접적이지 않은 그런 저기로다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은 MK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아까 이제 그 웅 회장이랑도 이런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MK들이 할 수 있는 그 사역 중에 하나는 그 뭐 연구 그 자료에서 이렇게 많은 그 자료들을 이렇게 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마다 MK들 중에 이렇게 그 자료화를 잘 만드는 그런 기프트가 있는 MK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그 사역을 이제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2달, 2달 동안의 그런 인턴십 이렇게 제도로다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그 선교지에 파송을 해서 거기에 이제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이렇게 북클렛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도 하나의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원에 대해서 적을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MK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무슨 의료 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성교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감리교에서 그런 하나의 그런 스튜어드지가 지금은 이제 지도력 개발 회의라고 하여서 좀 비교적 여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 인준 받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의 위주가 있지만 근데 이제 또 장기적인 그런 플랜으로다 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사역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선교국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저기 할 수 있는 작전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틀이 지금 있는지 저로서는 좀 이제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시다시피 뭐 감리교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뭐 인준 그 과정에 있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도와주고 싶은 그런 바람은 있기 때문에 재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되었잖아요. 그 토론을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회에서라든지 아니면 선교국에서 좀 이렇게 규합을 해서 여기 좀 이렇게 오픈하여서 재능을 잘 이렇게 열어주는 창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예, 뭐 금방 끝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좀 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선교 동원에 아까 지금 성백 교수님처럼 좀 밝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왜냐면 20년 있다 보니까 너무 아까도 뭐 반복인데요. 우리가 많이 동원하고 많이 오지만 현지를 정말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디스트로버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고요.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모이는데 여러분 너무 이제 무겁게 일이 진행이 돼서 좀 밝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이번에 구원해 주신 것들과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계산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좀 큰 건 아닙니다. 소정의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밝은 소식. 우리 신현미 저 회계님한테 개별적으로 가셔서 지금 당장 오시면 와. 요거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나는 손이 놓겠습니다. 급해가지고 머리라든가 선교사 연수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잘나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 받았는지 물어보지 않으셔도 밝은 됩니다. 소식. 네. 그리고 이제 수고하셨네요. 제가 식사에 관한 거, 우리가 이 세미나실에 예약인은 2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우리 식당에서 20명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몇 명이에요?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5명이나 6명 정도 몇 명은 저랑 같이 저 밑에가 맛있는 데 가서 드시면 싸고 더 맛있습니다. 저 쌀국수. 저 글로 가겠습니다. 나도 쌀국수. 왜냐면 여기가 1인당 소비를 유지하고 싶어. 건 300당 30들이 돼요. 20 그러니까 오버를 내야 된단 말이야. 20명 넘으면 안 되면 또 우리가 손해야. 20명 끊을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더 맛있는 데로 가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저기 프로그램 다 끝난 다음에 밤에 내일 이제 종합 토론도 있지만은 선언문 채택 오늘까지 얘기된 부분들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그러니까 서기 2분 하고 그다음에 선정대 4분 미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저기 임원은 아니, 지금 오후에 되겠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밤에? 네, 아, 밤에. 그러면- 밤에 하겠습니다. 밤에. 아니 지금.
지금 그러면 저 회장단하고 예. 그저 예. 여성분과위원장 같이 식사를 바꾸러 나갈까요? 네. 예, 아 예. 그럼 아, 좋다, 이거. 그럼 매일 해야 되니까. 싸고 그리고 싶게. 새로 이제 김대균 선생님 맞죠? 이제 네. 오셨는데 우리 저기 한국동 회장이고 회장이고 중앙연회 회장이에요. 누가? 아니 네. 경견 네? 나는 경견이다 이제 날 부르고 경견이라고 우리 강석정 목사님이 저기 본부에서 신문사에서 잠깐 인사해. 아 신문사참 예 우리 이수명 기자님. 저기 강석정 목사님이 아마 저기 중앙연회 중앙연회? 지금 내가 막 들어가가지고 미안해. 신동명 저 기자님 예. 핑크 타임즈. 저기 오세환 기사님 프린트 오래 있는데 프린트가 됩니까? 프린트 할 게 있는데 프린트가 가능해요? 프린트 예. 어디 아프세요? 아프셔서 아유.